안녕하십니까. 저 유한타증권에서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백종민입니다. 이번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제 스몰캡 산업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 이제 제목이 이제 빅테크 기술 경쟁, 이제 오히려 좋아입니다. 제목에서 좀 느끼셨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픈 AI를 비롯해서 뭐 MS, 구글, 메타 등이 지금 글로벌에서 AI 산업에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여하고 있고, 지금 AI 성능이 실시간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에너지 인프라까지 지금 대단히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기술 경쟁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언제까지 투자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인프라 구축이 끝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AI 서비스, 즉 AI 소프트웨어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다들 챗GPT는 아실 텐데, 이 챗GPT가 나오면서 22년 말에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래 AI가 전문가의 영역이었는데 일반인들까지 내려왔다. 대부분 지금 모든 산업까지 다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급 효과가 워낙 크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자국 내 기업을 키우는 그런 정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자국 내 AI 생태계를 이제 확산시키는 건데, 이제 한국 정부도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B2B AI 솔루션입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 저는 B2B AI 솔루션 시장이 좀 개화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로는 원래 기존의 B2B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챗봇, 그리고 AI 컨택 센터, 콜센터, 뭐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생성형 AI 구축, 어떤 서버 단위의 대단히 시스템 단위의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도 이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좀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국내 어떤 중소 AI 소프트웨어 스몰캡들이 어떻게 이 시장에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을 것인가, 전망은 어떤가 이제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AI 산업인데요. 대표적으로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대체 생성형 AI랑 의료 AI 산업이랑 무슨 관계이냐, 이렇게 보시면 의료 AI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으로 이어지는 이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발전과 함께 산업이 성장했던 그런 산업이고요. 이런 기술의 이제 고도화뿐만 아니라 이제 생성형 AI 자체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AI 기술 자체의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세계 각국 차원에서 어떤 제도 기반 마련이나 법 체계, 가이드라인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명확한 규칙과 함께 이 특히 의료 AI 같은 경우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종목은 4종목 준비했는데 뒤에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자체가 이 모든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시장 규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2020년에 이제 스태티스타라는 곳에서 AI 산업 시장 규모를 이제 추정을 했었고, 그리고 2024년에 또 추정을 한 이제 시장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은 2020년에 2025년 시장을 1,260억 달러 시장으로 이제 추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25년을 추정했던 거를 이미 2024년에 거의 액추얼 데이터에 가까운 이 추정치가 이미 넘어섰으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추정치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즉 챗GPT가 단순하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AI 산업 자체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규모를 좀 확장시켰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같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회 요인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아까 빅테크의 기술 개발 투자를 말씀드렸는데, 2015년부터 23년까지 약 4배 이상 증가하면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00조 원이 R&D 투자로 들어갔다. 이게 단순하게 봐도 이제 단일 기업 차원에서는 이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약 컴퓨팅 인프라에 2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자국 내 AI 생태계를 키우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약 지금 9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자국 내 미스트랄 AI라는 기업과 그리고 AI 생태계 자체를 좀 이렇게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AI 생태계를 좀 육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작년 1월부터 지금 올해 9월까지 벌써 한 6개 정도 이런 정책 추진을 했고,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지금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그중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자국 내 AI 생태계를 어떻게 이제 확산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먼저 이제 국가 전방 이전 확산이라는 어떤 이제 정책 배경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이제 복지, 의료, 교육, 그리고 뭐 법률, 농업, 그리고 일반 기업체까지 산업 일터에 모두 AI 내재화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까지도 적극적으로 AI 기술 자체를 도입을 하면서 이런 AI 일상화 기반을 지금 선제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말뿐인 정책이냐? 아닙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약 7천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이 관련해서 사업 자체를 어떤 다수의 중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행을 하면서 실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 올해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AI G3 도약을 위한 AI 혁신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화가 됐는데, 이제 베인앤컴퍼니랑 이제 과기부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한국 내 AI 성공적 도입할 경우 이제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되냐라고 봤을 때,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뭐 수십조 원 규모에 달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기계도 뭐 수십조, 약간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 약 30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30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위해서 현재 지금 대형 R&D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국가 AI 대전환, 그리고 국민 일상의 선도적인 AI 도입이라는 이런 정책이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되고 있고요. 이걸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한국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AI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올해보단 내년보단 내후년 점점 더 이 정책 지원 자체가, 예산 지원 자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좀 이렇게 예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B2B AI 솔루션 시장의 이제 개화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 기업 차원의 어떤 생성형 AI 솔루션 도입을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 AI가 이제 기업용 챗GPT 솔루션을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게 23년 8월에 출시를 했는데, 지금 이제 불과 출시 5개월 만에 15만 명으로 증가했고, 지금 약 1년이 지난 지금 같은 경우는 100만 명까지 증가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이제 저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 AI 생성형 AI 솔루션 수요는 어떠냐, 기업 차원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대기업이랑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지금 대기업 차원에서는 이미 좀 선제적으로 전사적으로 도입한 기업도 있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일부 부서에서만 사용하는 이제 기업,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합리적인 비용과 적절한 성능에 보안이 갖춰진 생성형 AI 솔루션이 좀 시장에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이 잠재적인 70% 이상의 이런 수요가 전체적인 이제 잠재 수요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견 중소기업인데,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비즈니스 변화를 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 답변이 약 90% 이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다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의 이제 회사 차원의 금지와는 다르게 도입을 하지 않겠다, 금지하겠다라는 답변 자체가 0%여서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크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내 이 B2B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우위를 보일까 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플레이어로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SI 대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먼저 글로벌 이제 빅테크가 하는 이제 오픈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챗GPT 자체를 이제 기업 내에 되게 제한된 환경에서 보안 측면에서 조금 더 개선된 일반 범용 서비스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타사 솔루션 대비 좀 먼저 출시가 되면서 좀 점유율이 높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어떤 침투 기회가 있을까라고 보시게 되면은 저는 비용과 보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픈 AI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연 최소 약 11만 달러 정도고요. 여기에 사용량이랑 사용자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하고요. 또 매년 반복되는 비용입니다. 또 여기에 지금 오픈 AI 28년까지 지금 적자 전망되고 있어서 실제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만간 약 5년에 걸쳐서 2배 가까이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보안 자체도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사고가 좀 있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용 솔루션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이제 모델 성능에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은 했지만 이제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아직까지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이 그렇다면 AI를 왜 도입하지 않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전 첫 번째 보안입니다. 이 보안적인 측면인데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가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최소 사용자 수가 150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국내 기업 현황을 보게 되면 50인부터 전체 기업까지가 약 4만 3천 개고요. 이 중에 최소 사용자 수를 못 미치는 약 150인 이하 기업들이 약 3만 개 정도 됩니다. 7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 합리적인 비용과 좀 보안이 갖춰진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은 이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국내 이제 기업들이 B2B 시장에 고객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맞춤형 솔루션, 그리고 저렴한 비용, 그리고 높은 보안 안정성을 특징으로 지금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예시를 보자면 이제 삼성 SDS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렇게 좀 세 가지 예시를 좀 갖고 왔는데요. 중소 AI 소프트웨어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겠지만 약 43,000개의 기업이 있는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수요가 확장되는 단계에서 물론 이런 대기업들이 경쟁력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대기업들이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견 중소기업을 좀 공략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형 프로젝트로 가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약간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어떤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이 지난 6월에 약 40억 원 규모 생성형 AI 구축 수주에 좀 성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관련 제품을 출시했는데 특히 이 하드웨어 탑재형인 이 루시아 온 같은 경우는 최소 비용이 5천만 원으로 제 생각에 가장 이제 넓은 AI B2B 고객층을 이제 공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료 AI 산업입니다. 의료 AI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갈수록 의료 데이터 양이 증가하고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도입의 필요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이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의료 AI가 도입되지 않았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AI 기술이 가진 어떤 윤리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존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의 발전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과 규정 마련, 제도 기반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4년 7월에 이제 폐암 검진에서 이제 AI의 필수적인 활용을 좀 독려하는 조례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무엇보다 이 판독한 결과에 AI 도움을 받아 판독한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까지 달아줬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EU 자체 내에서도 지난 5월 시행한 AI 규제법을 이제 최종 확정하면서 의료 AI 분야에 대해서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제가 등장을 했고요. 의료 AI 도입의 필요성이 한국뿐 아니라 EU, 미국, 일본 등 이제 세계 각국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입법을 준비하는 이제 다른 국가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현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 확정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 AI 기술 개발 투자 확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의료 AI 개발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가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 데이터 활용인데 개인정보 등 이제 민감한 이제 건강정보 관련 이런 데이터들을 의료 AI를 기술을 개발하는 어떤 기업들에게 이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한 발짝 더 기술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관련 구체적인 이제 정책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게 되면 공통점은 올해 그리고 내년에 시작을 하고요. 중장기 아니면 최소 4년 그리고 아니면 계속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서 한국 의료 AI 기업들 이 정책 로드맵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국내 의료 AI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뛰어난 이제 높은 수준의 IT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이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시장에서 논문이나 데이터 등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 지원과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이제 국내 AI 기업들에게는 좀 시장 내 지위를 공고히 하고 앞으로 이제 신국가로도 이제 진출을 좀 확대될 것으로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제가 이번에 이제 관련주로 수혜주로 약 4종목 준비했는데요. 이 종목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입니다. 양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모두 이제 오랜 업력. 코난 테크놀로지가 1999년, 솔트룩스가 2000년에 설립했는데 지금 약 25년 이상 지금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빠른 시장 대응력입니다. 챗GPT가 22년 11월에 출시를 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3년 8월에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했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23년 9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좀 빠른 시장 대응력, 기술력을 갖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업이 확대될 거를 좀 예측을 하고 인원수를 좀 많이 늘려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H100이나 어떤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어떤 서버 구축을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국가 차원과 B2B 생성형 AI 솔루션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사업이 확장이 될 텐데, 여기에 별다른 추가적인 투자 없이 이 사업이 확장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이 두 가지를 좀 제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AI 기업인데, 의료 AI 기업들은 뷰노하고 루닛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들은 지금 다수의 제품이 국내외의 인증을 획득을 하고 현재 해외 혹은 지금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유의미한 좀 매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특히 좀 뷰노를 좀 제시드리고 있는데,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리포트 제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지만, 뷰노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의료 AI 기업 최초로 흑자 전환이 좀 예상된다는 부분입니다. 의료 AI 산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연구개발비나 인건비 이런 고정비 증가로 인해서 좀 적자 기조가 확대되면서 시장 투자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그런 산업이었는데요. 이번 뷰노의 흑자 전환을 계기로 뷰노 자체의 어떤 매력도 증가는 물론이고 이런 섹터 전체의 어떤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제 빅테크의 기술 경쟁 오히려 좋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생성형 AI 등장이 AI 산업을 한 번 더 진보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 빅테크 기술 경쟁은 이 산업의 고도화를 실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AI 산업 자체가 더 커지고 기회의 요인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 빅테크가 이 AI 산업 전체를 장악한다기보다는 시장 내에 충분한 기회의 요인과 그런 기회의 요인을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 이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그리고 이제 뷰노, 루닛 등이 있으니 앞으로 이제 커질 이 AI 서비스 시장에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관련 정보 트래킹 하시면서 좀 성공적인 이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